안녕하세요. 유료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약간 방송 컨셉을 최치열 컨셉으로 가볼까. 뭔가 연예계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과 그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며. 근데 오늘 풀 문제는 교과과정에 나오지 않는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방송하다가 우리도 세무조사 들어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며, 근데 이 채널이 세무조사를 당할 만큼 돈을 벌어야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걱정이 없죠. 우리는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세무조사 들어왔다가 불쌍하다고 있는 세금 약간 깎아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악한 우리 채널이기 때문에. 여하튼 오늘의 질문은, 같은 마약류 연예인인데 왜 넷플릭스는 최승연은 되고 유아인은 안 되나. 어찌 보면 유아인도 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유아인이 안 되는 최승연도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 보이는 질문이긴 하죠. 근데 약간 다르긴 하죠. 아까 궁금하긴 하죠. 유아인 작품은 지금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최승연을 그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도 아닌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 그 얘기인즉 최대 기대작에 캐스팅을 했을까? 요 질문이에요. 답이 뭘까요? 종류의 차이. 마약 종류. 모든 문제를 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문제가 묻고자 하는 개념을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개념은 뭘까요? 파악해야 될 개념, 시점이죠. 시점. 이 문제는 시점 관련 문제예요. 결론은, 답은 뭐냐면 최승현은 과거 완료형, 유아인은 현재 진행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넷플릭스의 대응이 다르다고 말을 하면 100점짜리 정답이 되겠죠. 최승현의 경우 마약류 사건에 휘말린 건 2017년이에요. 2017년 6월 초에 그 사건이 터졌고, 심지어 이 대마초를 흡연했던 건 그보다 1년 빠른 2016년이었어요. 2017년 6월 초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재판이 2017년 7월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한 두 달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왜냐면 6월 1일인가에 시작돼가지고 7월 20일경에 재판이 있었으니까 한 50여일 만에 재판까지 끝나요. 왜냐면 대마초 단순 흡연은 굉장히 그 빤한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했다고 인정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인정을 하면 굉장히 쉽게 끝나거든요. 유아인도 지금 대마초만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대마초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항소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제 끝난 사건이냐면 2017년 7월달에 재판까지 끝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 따져보면 자숙기간 무려 6년. 대마초에 연루됐던 연예인들 대부분 연예계에 컴백했거든요. 6년씩 자숙한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승현이 다시 연예계 컴백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적인 저항은 있겠지만 큰 어려움이, 그러니까 뭔가 무리한 컴백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면 유아인은 사건이 언제 터졌느냐, 2023년 2월달에 터졌어요. 2월달에 터졌으니까 지금 한 5, 6개월밖에 안 됐죠. 게다가 경찰 수사가 최근에 끝났어요. 이제 검찰 수사 시작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겠죠. 근데 이번 거는 그 최승현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 단순 흡연 하나였기 때문에 금방 끝났는데, 지금 마약이 한 7개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게 7개 중에 몇 개를 기소할지도 모르겠고, 또 대부분에 대해서 대마초를 제외하면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거예요. 1심 끝나면 2심 갈 가능성 높아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농후해요. 이거 올해 안에 못 끝나는 건 당연하고 내년 안에 끝날까 싶어질 수도 있을 만큼. 왜냐면 그 김건모 씨 사건 보면 검찰이 기소하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했으니까 기소를 언제 할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아인은 최소한 최승현처럼 자숙 기간을 안 갖는다고 쳐도 검찰 수사 끝나서 재판 끝나서 2심 3심까지 끝나야지 이제 그때 과거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시점의 차이 때문에 최승현과 유아인은 전혀 다르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은 뭐가 있을까요? 시점을 개념으로 푸는 게 정답이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답은,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게 부분 점수를 받을 답이에요. 정확히는 수량과 관련된 개념이겠죠. 최승현은 대마초 하나 단순 흡연. 대마초 단순 흡연은 연예인이니까 이게 집행유예 나왔지, 그냥 벌금형으로 그냥 끝나는, 약식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로 기소유예도 많이 해줘요. 일반인들 대마초 한 번 그냥 한 거는 기소유예를 끝내주기도 하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연예인이니까 또 형이 무거워지는 거지. 그런데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아우 어려워. 지금 이 지금 7개나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7배가 많죠. 그리고 대마초와 달리 이제 향정식성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카인도 걸려 있고 이 양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넷플릭스 입장에서 부담감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연예 관계자들이 보는 건 왜 넷플릭스가 최승현은 되고 유아인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지고 유아인이 뭔가 최승현 때문에 길을 받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2020년 2월 달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면서 최승현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서는 컴백을 안 할 것이다.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요즘의 대중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왜 컴백하느냐,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지적인데, 한국에서는 컴백을 안 할 것이다, 저는 이 얘기는 지켰다고 봐요. 그 다음 얘기,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다, 이거는 쉽다. 그러니까 컴백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밝힌 거였는데 컴백은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됐지만 이건 뭐 쉽다, 원하는 걸 얘기했던 거였으니까 이거는 뭐 어길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컴백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지킨 것일까? 오징어 게임 2가 한국 컨텐츠일까요? 미국 컨텐츠일까요? 한국 콘텐츠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제작사는 한국 제작사예요. 감독 한국인이에요. 배우들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넷플릭스 거예요. 오징어 게임 1이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수익 분배해가지고 막 정치권까지 말이 많았죠. 계약 조건이 그래요. 넷플릭스는 자, 이 작품 만드는데 10억이 든다고 얘기하면 얼마를 줄까요? 한 12, 3억을 줘요. 그러니까 수익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 문제 뭐냐면 10억이 들어서 제작을 한 콘텐츠에 이미 수익까지 2, 3억을 줬는데 망하면 그 부담은 누가 갖는다? 넷플릭스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10억을 들여서 만든 콘텐츠에 12, 3억을 줬는데 이게 500억을 벌었다. 490억 가까운 돈은 넷플릭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1이 워낙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그 황동혁 감독이 이 시즌 2, 시즌 3 안 한다고 하니까 따로 좀 챙겨주고 했었지만 그거는 그냥 별도의 성과금을 준 거지 수익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넷플릭스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넷플릭스가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미국 컨텐츠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글로벌 컨텐츠죠. 한국에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정재가 연기대상 받았을까요? 오징어 게임으로? 못 받았죠. 왜냐면 연기대상은 방송국마다 하는 건데 방송국에서 편성한 드라마가 아니니까. 뭐 이제 뭐 몇 개 있긴 해요. 그 넷플릭스까지 다 해서 하는 시상식도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도 이정재가 그 남우주상 못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작품상이나 이런 건 받은 국내 시상식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정재는 대신 어디서 상을 받았느냐? 에미상, 크리스 초이스, 미국 배우조합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는 상을 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미국 콘텐츠란 이야기겠죠. 최승현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나무 조연상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받을까요? 미국에서 받겠죠. 정확히는 글로벌 무대로 컴백한 것이지 한국에서 컴백을 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스티브 승준유는 연예계 컴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스티브 승준유는 연예계 컴백했어요. 심지어 그가 출연한 영화 국내 개봉도 했어요. 한국에서만 컴백을 안 했을 뿐이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미국에서도 활동을 좀 하다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가수 활동하다가 그 성룡사단에 들어가가지고 배우로 활동을 많이 했죠. 뭐 차이니즈 조디악을 비롯해가지고 몇 편의 그 영화는 성룡 영화로, 차이니즈 조디악이 그 성룡이랑 권상우 주연으로 알려져서 개봉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시사회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사회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거기에 스티브 승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내 여론을 하니까 영화 홍보사에서도 스티브 승준이 나온다는 얘기는 1일도 홍보를 안 했죠. 근데 뭐 이제 시사회에서 밝혀진 다음에 기사 많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국내에 개봉한 영화에도 출연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 개봉을 한 거로 볼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해외에서 컴백했지 국내에서 컴백한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티브 승준유가 출연한 차이니스 조디악을 비롯한 몇 편의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했다고 한국 컴백한 게 아니라면 최수연이 오징어 게임 2에 출연해서 컴백한 건 한국에서 컴백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똑같이 외국 콘텐츠니까. 유아인이 똑같은 길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 계속 최승현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인 같은 경우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종말의 바보라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승부라고 하는 오리지널 영화가 있는데 둘 다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죠.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종말의 바보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출연 분량을 상당 부분 편집을 해가지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봐야겠지만 승부는 쉽지 않아요. 투톱 주연이니까 이병헌 유아인 주인공이고 두 사람이 사제지간 바둑 두고 해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유아인 분량을 덜어내면 영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에서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영화와 이 시리즈를 공개했을 때 반응 좋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 승부 같은 경우에는 전설적인 우리나라의 그 바둑 기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팬층도 굉장히 두터워가지고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유아인은 지옥 등을 통해 가지고 또 넷플릭스 작품 많이 했거든요. 해외에서 많이 얼굴이 알려진 스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무대에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하기에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 기소가 끝난다거나 재판에서 1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을 들여서 제작했으니까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유아인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자숙 기간을 가질 틈이 없어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오케이 이제 재판 끝났고 그럼 이제 우리 또 유아인 씨 자숙 기간을 또 몇 달 해야 되니까 몇 달 있다가 공개 그렇게 안 한다고요. 거긴 당연히 예정대로 이제 공개할 거라고 이제 그 당장의 일들이 해결되면 유아인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만약에 승부도 별로 그냥 관심을 못 끌고 종말의 바보도 관심을 못 끌고 그러면 그 다음 정말 컴백이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이 작품 두 개 중에 하나가 잘 되면 자숙 기간 없이 바로 컴백이 가능할 수 있죠. 게다가 해외 무대에서 잘 되고 하면 또 다른 넷플릭스가 해외 콘텐츠를 하면서 이렇게 국내 기반이 아닌 글로벌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이 이런 무리 연예인들의 컴백에 굉장히 새로운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큰 의미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유아 감독이 처음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요. I Kill You라는 드라마이고 여기 주인공은 카라 출신 강지영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이기광인데 이 드라마에 엄태웅이 해결사 역할로 출연을 해요. 엄태웅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또 영화를 한 편 찍고 작년인가에 영화를 한 편 찍었는데 다 이렇게 뭐 독립영화 비슷한 영화여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컴백은 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어떤 그 상업 연예계로 컴백을 하는데 아직 이 아이킬루라는 드라마의 편성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상파 가긴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지금 엄태웅 씨를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리는 방송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방송은 편성이 안 돼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드라마도 OTT로 갈 가능성, 특히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나 이런 글로벌 OTT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아이킬루가 글로벌 OTT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또 엄태웅 씨도 그런 식으로 컴백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향후 좀 연예계에서 무리를 빚어가지고 컴백이 당장 어려운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글로벌 OTT 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이 이야기 처음 시작점이 된 최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자숙 기간도 6년이나 됐고 대마초 물론 마약 안 좋은 거지만 그 연예인들 무리상을 놓고 보면 다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뭐 아주 뭐 치명적인 무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컴백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통해서 컴백했기 때문에 다른 무리 연예인들에게 이런 뭔가 길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킬러 문항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더 재미난 킬러 문항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